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을 잘못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인간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를 흔히 겪습니다. 말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를 반복한다면 습관으로 굳어져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입으로 망한다는 속담처럼 우리의 말은 때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반대로 큰 낭패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의도치 않게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더 자주 일어납니다. 믿음이 쌓였다고 느껴져 속마음을 드러냈던 말이 오히려 상대를 상처 입히고 나아가 관계를 끝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친밀하더라도 드러내면 후회하게 되는 몇 가지 행동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까운 사람에게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과 인간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원칙을 자세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바로 돈 자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룬 성과나 재정적 성공을 이야기하며 자랑하는 것을 즐기지만 이는 종종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번에 큰 보너스를 받았어요 라거나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알아요 라는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질투심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지 질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금전적 부탁을 하게 하거나 심지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랑의 문제는 단순히 타인에게서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돈 자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금전적인 기대를 만들게 합니다. 이 기대는 경조사나 생일 혹은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의 요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너 돈 많다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와 요구를 하게 되고 이는 관계의 긴장감을 초래합니다. 돈 자랑은 부러움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상대적 박탈감까지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자랑을 들으며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나아가 관계를 끊고 싶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현명한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자신이 큰 성과를 냈더라도 굳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기쁨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 자랑이 타인의 반응을 예상치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돈 자랑의 또 다른 문제는 우리의 말을 듣는 상대방이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번에 큰 돈을 벌었다고 말하면 상대는 그 금액을 우리가 밝힌 것보다 더 많게 추측하거나 그 상황을 과장되게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더 감추고 있는 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심을 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기대와 오해를 불러일으켜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 자랑의 부작용은 비단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제적 성공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불필요한 관심과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복권 당첨자들이 겪는 고충을 들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이 알려진 순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기부 요청과 금전적 부탁이 쇄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때로는 신변의 위협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기쁨을 나누고 싶다면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만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자랑 대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 인간관계가
더욱 깊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사람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물건을 팔거나 사업 아이템을 추천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압박감 속에서 이러한 행동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친구를 단순히 영업 대상으로 여기는 순간 관계는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친구를 대하는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친구와의 신뢰를 깨뜨리고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친구가 이러한 태도를 감지하면 자신이 단순히 이용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친구 관계의 본질적인 기반인 신뢰와 호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지인 영업을 장려하는 경우 우리는 자칫 친구들에게 비난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실적 압박이 크더라도 친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영업 대상이 아닌 진정한 친구로서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 친구를 돕고 싶은가? 아니면 단순히 실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는가? 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의 도움을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진심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라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큽니다. 솔직한 대화는 친구가 나의 입장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돕고 싶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후 냉정한 태도로 거절하거나 거절당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금전거래는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들며 때로는 관계를 끝장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냉정한 태도로 거절한다면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친구가 거절하는 이유가 반드시 냉정하거나 나를 배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돈 문제는 특히 예민하기 때문에 친구가 거절할 경우에도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에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는다면 이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돈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금전 거래를 피하라는 말이 있듯이 돈과 관련된 요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예상치 못한 거절을 받으면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감정을 추스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가까운 사이에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면 이는 단순히 나를 돕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금전 거래는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때로는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금전 문제에서 또 하나 피해야 할 행동은 보증 서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증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 자체를 위협하는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과거에 이러한 보증 때문에 집안이 망하거나 가족 간의 관계가 단절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설령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 보증을 서게 되더라도 이를 감정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가능하다면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라는 전제를 깔고 비밀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비밀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나의 약점을 잡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고 신뢰하던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언제든 존재합니다. 비밀은 스스로 간직해야 가장 안전하며 이를 공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동도 매우 신중히 경계해야 합니다. 나만 알고 있어 라는 말 뒤에 이어지는 비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비밀을 우발적으로 발설했을 때 그 결과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악화를 넘어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인의 비밀을 철저히 지키고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비밀을 다룰 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말을 천천히 신중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말이란 한 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하기 전에 한 박자 쉬고 생각한 뒤 천천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말하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뿐 아니라 말을 할 때의 무게감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말하는 것은 단순히 말의 속도를 줄이는 것을 넘어 대화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한마디 한마디에 생각을 담아 말하면 상대방은 우리의 진정성을 느끼고 더 깊은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는 특히 설득이 필요한 순간에 효과적입니다. 조급하거나 빠르게 말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천천히 신중하게 말하는 태도는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타인의 비밀을 발설하거나 내 감정에 충실해 말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에게 비밀을 듣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지만 때로는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그 비밀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그 즉시 상대방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인간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예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타인의 비밀을 발설하는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입으로 죄를 짓는 행동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단순한 관계의 악화를 넘어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비밀을 쉽게 말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이는 우리 자신에게도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비밀을 발설한 뒤에 그 비밀이 다시 그 당사자에게 전해진다면 우리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따라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라고 자문해 보세요. 특히 흥분된 상황이나 기분이 과도하게 고조된 순간에는 말을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감정에 따라 말을 내뱉으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후회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경험은 대부분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말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말을 천천히 하면 목소리가 낮아지고 정중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우리의 진정성과 신뢰를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천천히 말하면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말을 천천히 하고 신중하게 한다면
이는 단순히 대화 기술을 넘어 인간관계에서의 품격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말의 속도가 느리며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가진 신뢰와 존중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원칙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기보다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격려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특정 행동이나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반면 격려는 그들의 감정을 위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격려는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셋째,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인상을 남기며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품격이라는 단어의 한자적 의미를 살펴보면 입구자가 3번 겹쳐져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말이야말로 사람의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상징합니다. 또한 군자라는 단어 역시 입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정한 군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인간관계와 사회적 신뢰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반대로 깊은 신뢰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룬 5가지 피해야 할 행동과 3가지 원칙을 실천한다면 인간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